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의 선고에 따라 대통령의 선고 내용 중 미리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계엄 선포 공모무긴 방조가 한덕수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이 사유 중에서도 불법 이제 비상계엄 선포다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탄핵이 이를 정도로의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통령의 이 선고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각하를 하게 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이 얘기는 없어지게 됩니다. 자, 과연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합니다. 아까 서재원 부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기각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그 탄핵했던 30번의 탄핵 소추 발의안 중 13명의 직무정지 중에서 9명째 지금 줄기각이 나오는 건데 그럼 민주당이 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합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도의적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다 하면은 사과를 드리는 것인데 탄핵의 그 행위 자체는 사과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저도 계속 주장하는 거거든요. 사과할 이유 없다. 그러니까 사과의 그 취지 자체, 즉 이제 탄핵의 과정은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서 한 것이고 헌재에서 기각했지만 그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책무고 이제 민주당이 할 일인 것인데 저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탄핵되었을 때 환율이 1,500원 오른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1,500원 계속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파면이 그 탄핵이 안 됐을 때 증시가 한 120조가 증발이 됐고 구속 취소가 되니까 느닷없이 20조가 증발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국민의힘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이고 다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 최상목 대행도 헌법 위반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의 한 수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30번째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최상목 대행께서는 당장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뭐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또 판결문 보고 내가 대행 역할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못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최상목 대행께서도 마흔역 임명권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기각하더라도 본인이 계속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 자격이 있고 대행의 자격이 있다 해서 계속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최상목 대행에 저는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정치를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래 취재를 본 사람으로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목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바로 당일 이렇게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즉시 복귀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마흔역 임명강 또 그런 논리로 언제까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3주 동안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죠, 사실. 자, 어쨌든 김영주 의원님, 네. 30번 탄핵을 하고 줄기각이 되고 단 한 번도 인용이 안 됐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겠다. 책임도 안 지고 사과도 않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스포츠에도 VAR 판정에서 실제로 그 감독이 제시했는데 그것이 번복됐을 때는 카드를 하나 없애버리는 거죠.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권한에 제한 없이 그렇게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동안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던 어떤 자제의 정신에 강력하게 위배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수많이 그렇게 탄핵함으로써 국가 공권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 횟수가 많았고 그것이 기각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정당 보조금을 연동해서 줘야 된다. 보조금 깎아라. 예. 그리고 또 말하자면 탄핵 쿼트제, 총량제 이런 걸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 낮은 그런 그 정치판에서는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다면 그런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는 정도. 그리고 그 지금 최소한 90일 정도가 국무위원이 공석이에요. 법무부 장관도. 90일 정도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월급 깎아야 된다. 그런 정도 만약 한다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중해라는 거거든요. 감독들한테
말하자면 당신이 제기한 VAR 카드를 만약 그게 맞다면 그 기회를 그대로 주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기회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포츠맨십보다 못한 정치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한덕수의 가결 정족수와 그 최상목의 가결 정족수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한덕수의 가결 정족수는 151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도 했고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나는 최상목은 오롯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1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야당 설명대로 하면 151석 이상으로 최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건 그거야말로 각하감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 민주당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선고가 기각일 거라고 우리 서지현 부위원장도 지금 예상을 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기각 가능성이 높은데, 기각이 될 경우에는 우리 앵커 말씀대로 줄탄핵에 줄기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양장피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황이면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당으로서 사과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민주당의 논리로 한마디로 그냥 돌려주고 싶어요.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라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니, 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계엄을 또 할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엄 또 하면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또 많은 국민들이 또 공감을 얻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탄핵을 했는데 아무 책임 안 지고 아무 사과 안 하고 아무 잘못 없다면 또 탄핵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하게 해야죠. 근데 대통령은 계엄 한 번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계엄 또 할까 봐 만약에 파면시키면, 민주당은 29번, 30번 탄핵했는데 또 탄핵할 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 민주당 해체하든지 그러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가 똑같아지려면. 예. 민주당이 해체하든지, 그래서 탄핵 무슨 금지법을 만들든지, 탄핵을 뭐 10번 이상 하면 당을 해체한다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번 계엄했다고 다시 계엄할까 봐 파면시키라고 민주당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뭐 방통위원장, 국무위원 탄핵은 법에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의 저 탄핵 남발, 돌아오면 또 탄핵하고 돌아오면 또 탄핵하고,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의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거 말고는. 저는 그런 면에서 뭐 개헌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탄핵 남발, 탄핵 중독에 대한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의 헌법적 개정 또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을 일정 정도 이상 못하게 장치하는 제도나 법이 왜 없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글쎄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렇게 많이 탄핵을 하리라고 감히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